자, 지금 둘둘둘 엔진이 4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엔진이 각기 다 틀려요. 엔진 출력 부족과 떨림으로 인해서 들어온 642 엔진 V6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항상 많이 하는 엔진 스크래치 때문에 입고된 S500 지금 엔진을 떼내서 수리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S600 마이바흐 277 엔진 12기통 엔진이에요. 이것도 뜯었어요. 엔진 나갔습니다. 이 차는 크랭크 축이 부러졌는데 가끔 메탈이 붙으면 이 차는 크랭크 축이 부러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엔진 자체도 없습니다. 실린더 스크래치 278 엔진 지금 엔진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랭크 축이 부러진 277 엔진 축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자, 그리고 W222 후기형인 6기통 디젤 656 엔진 소음 때문에 입고가 됐어요.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마 체인 쪽에서 난 것 같아요. 이렇게 W222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모두 다 나왔어요. 지금 모두 다 엔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642 엔진, 그리고 278 엔진, 277 엔진, 656 엔진 이렇게 4개가 엔진 작업을 하고 있고 S400 하나 있잖아요. 그 S400도 수리가 지금 대기 중이에요. 276 엔진인데 캠 어저스트랑 실린더 헤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인이다 보니까 계속 미뤘어요. 다른 거 먼저 넣어. 나 바쁘니까 조금만 나중에 하자. 그것까지 들어왔으면 진짜 S클래스의 5개의 엔진이 모두 다 작업하는 아주 진기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4대 그렇게 지금 엔진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들의 고장 형태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틀려요. 엔진별로 잘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망가져요. S600 277 엔진은 크랭크 축 고착이 지금 많고요. 그 다음에 S500 278 엔진은 실린더 스크래치 문제가 많습니다. S400 276 엔진은 실린더 헤드의 문제로 엔진이 떨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S350 디젤 656 엔진은 엔진 소음, 보통 탭핏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은 탭핏을 했는데도 소음이 안 잡혀서 저희가 가게에 입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공 라인에 오일이 타고 돌면서 진공 라인에 문제를 주는 텐덤 펌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진행하고 있는 642 엔진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의 연료 누설, 터보 차저, 흡기 스웰 모터, 그 다음에 오일 쿨러의 오링, 개선형으로 642 엔진이 바뀌면서 체인이 한 줄짜리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타이밍 쪽도 문제가 많아요. 체인 쪽하고 캠축 쪽이 문제가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오일 관리와 소모품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운행을 하셔야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고장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늘리느냐 못 늘리느냐의 차이 같아요. 소모품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 사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W213 모델이에요. 2017년식 E350D 모델입니다. 지금 누적 키로수는 5만 킬로대예요. 근데 정비소에 들어왔다가 엔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도 동일하게 엔진 쪽에 문제가 있다, 엔진 문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원모터스에 입고를 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V형 6기통 엔진인 642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642 엔진 과거에는 굉장히 튼튼하고 명엔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이젤 외부 개선과 체인 개선과 뭐 여러 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압축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추가로 많이 됐고 개선이 많이 됐는데 고장이 더 많아졌어요. 고압 펌프도 새고 캠축도 나가고, 얼마 전에 저희가 S클래스 350D 이 642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거 엔진을 내려서 분해했더니 캠축이 다 손상이 갔던 것들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랑 같이 해서 이제 이걸 연결해서 찍을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이 클래스에 642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만 킬로밖에 안 됐어요. GL2에도 들어가고 뭐 S클래스에 들어가고 뭐 전체적인 6기통 디젤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한 18년식부터는 아마 직렬 6기통 디젤인 656 엔진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642 엔진이 들어갑니다. 자, 이 차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456번 실린더 압축 불량 엔진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진단비가 얼마야? 30만 원이네요. 30만 200원. 456번 실린더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고장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56번이면 운전석 뱅크네. 오, 엔진 쪽 고장 코드가 10개가 뜨네. 자, 배기가스 포지션의 유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 압력 센서 4번, 5번, 6번. 압력 센서의
6번, 그 다음에 실화도 4번, 5번, 6번 실화. 후방 휠 회전수 센서, 요거는 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희한하게 나오네. 아마 캠각 센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동을 걸어서 엔진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642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제가 연소실에 압력 센서를 둬서 실질적으로 이 엔진의 압축 압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ECU에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정밀하게 제어를 하게 돼요. 자, 좌측 후방 휠 회전수 센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요건 제가 봤을 때는 좌측 우측이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캠각 센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캠각 센서. 캠각 센서가 회전하는 그 위치를 읽는 캠각 센서로 예상이 되는데, 고장 코드가 이게 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도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캠각 센서를 얘기하지 않을까. 일단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캠각 센서 휠이 이상하다고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화가 4, 5, 6번이다 보니까 운전석 기통이 전체 다 실화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석 기통에 캠축이 워낙 잘 나가요. 지금 저기 있는 차도 운전석 쪽에 캠축이 나갔어요. 그럼 이제 서비스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서비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압축 압력이 어떤지. 떨린 거 봐. 엄청 심하게 떨고 있어. 압력 한번 보자고. 1번 실린더가 57바, 57바, 3번 57바, 4번 2바, 5번 2바, 6번 2바. 실질적으로 압축 압력이 안 나오고 있어서 엔진이 지금 엄청나게 심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일단 압축 압력이 실질적으로 4, 5, 6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코프까지 연결해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차량에 압축 압력 센서들이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서비스 데이터로만도 이 엔진의 압축 압력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요 압축 압력이 4, 5, 6번이 안 나오는 원인을 찾아볼 거예요. 보통 이렇게 4, 5, 6번이 안 나오면 타이밍에 문제가 있거나 캠축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운전석 배기 캠축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 나온 거, 지금 642 엔진을 똑같이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차는 S350D, 요거는 저희가 갖고 있던 엔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저 차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엔진으로 두 개의 엔진을 만들 거예요. S350D와 E350D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W213 E클래스도 엔진을 내렸어요. 642 엔진 동일하죠? 여기 총 3대. S350D하고 E350D하고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고 엔진이고. 이 차가 항상 캠축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이 차도 캠축이 문제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 로커 커버 한쪽 까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 보시면 터보에 오일이 나왔어. 아니, 이건 지금 누적 키로수가 5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엔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다 젖어 있잖아요. 여기도 젖어 있어요. 자, 그리고 S350D에서 탈거한 캠축이에요. 파먹었던 거 다 파먹었죠. 여기도. 그리고 캠축도 돌았어요. D를 보면 표시를 했어요. 여기 점이 기아에 있는 거에 표시를 해놓고, 여기 기어하고 기어 사이에 점 있는 거 표시해놓고, 얘도 똑같이 표시를 할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란히 두 개 비교해 볼게요. 튀어나온 점이 요거, 여기 잘 보이도록. 그 다음에 들어간 점, 이빨 사이 들어간 부분, 여기.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정렬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들어간 점이 왼쪽, 들어간 점이 왼쪽. 요 튀어나온 부분이 양정이라 그러거든요. 이 양정이 어떤 거야? 똑같이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서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어때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캠축 양정이 돌았습니다. 캠축 양정이 돌면서
밸브 개폐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심하게 돌면 피스톤이 올라올 때 밸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엔진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지금 얘는 캠축이 문제가 생겨서 압축 압력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한번 헤드를 분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얘도 아마 캠축이 돌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다 깨졌어. 아, 쓰레기 엔진이네 이거. 와, 씨, 미쳤네. 벤츠 진짜 옛날에 642 엔진 엄청 튼튼했었는데. 와, 산산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미쳤다 진짜. 실화냐 이거? 이 초토화된 거 실화냐고. 와, 야 이거 가루 같은 것도 잘 찾아야겠다. 이거 하나하나 다 깨져가지고. 롤러에 들어가는 베어링부터. 깜짝이야. 아이씨. 야! 이 새끼가 유튜브 각 만들려고 그러네 이거. 아씨. 아씨발 깜짝이야. 욕이 저절로 나와. 얼마 전에 지각 좀 하지 말라고 지랄했다고 바로 보복하네 이거. 요게 이제 요렇게 생긴 거야. 근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요 안에 요렇게 동그란 롤러 베어링이 들어가고 이 축이 들어가고 요 조그만 요 베어링들이 요 안에 좀 또르륵 들어가요. 근데 깨지면서 완전 산산조각이 났는데 요 쪼가리들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도 한번 비교해보자. 얼마나 틀어졌는지. 얘도 튀어나온 점이 여기에요. 여기도 튀어나온 점이 여기고. 에바 미친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면 몇 시 방향이야? 이쪽이니까 한 4시 방향? 4시 방향인데 얘는 9시 방향에 있어. 이빠이 돌았다는 얘기지. 이빠이. 5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씨, 이따위로 만들어갖고. 642 엔진이 진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참 씁쓸합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한 번 더 뜯어보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헤드까지 내리자. 네. 피스톤도 이제 상사점까지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터보 차저도 얘는 수리해야 될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비용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밸브가 휘었습니다. 여기가 다 젖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오일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